이유가 별거 있어? 당연히 배터리겠지 뭐 하고 생각하셨죠? 일단은 맞아요. 맞는데 그것만이 아니더라고요. 운동이랑 수면이나 이 트래킹 결과값들이 둘이 되게 많이 비슷한 수준이라 가지고 놀랬거든요.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고트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워치와 밴드를 비교하면서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번에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워치를 사용하는 이유, 그리고 밴드를 사용하는 이유는 다양할 텐데요. 워치는 일반 시계처럼 보이고 줄질이 쉬워서 코디가 편하고 화면이 크고 셀룰러 기능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폰 없이 작동이 가능하다는 점, 전화 통화가 가능하거나 카톡을 보내는 등의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들이 있겠고, 밴드의 경우에는 가격이 저렴하고 무게가 가볍고 배터리가 오래 간다는 장점 때문일 거예요. 가민이나 순토 같은 용도가 확실한 일부 제품군을 제외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는 대략 이렇습니다. 최근에 저는 미 밴드 8 프로가 GPS를 활용한 운동 트래킹 기능이 꽤 정교하게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궁금해서 구매를 해서 비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워치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 바로 운동 기록 기능인데, 이게 잘 된다면 이 저렴한 밴드로 갈아탈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몇 가지 포인트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 운동 트래킹, 그리고 두 번째로 수면 트래킹, 그리고 세 번째는 사용상의 편리성을 종합해서 비교를 해볼 거고요. 네 번째로는 피할 수 없는 이슈, 배터리입니다. 먼저 운동 트래킹부터 볼게요. 제가 주로 하는 웨이트 트레이닝의 경우에는 개별 운동 트래킹은 갤럭시 워치를 따라갈 수는 없었고요. 미 밴드의 경우에는 운동 일지 기록을 위해서 수행 시간과 운동 종류를 별도로 기록하는 정도로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갤럭시 워치는 동작을 감지를 해서 횟수 카운트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운동 종류는 제가 개인적으로 자주 하는 유산소 운동들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트레드밀입니다. 트레드밀의 경우에는 두 기기 모두 운동거리 보정 기능을 제공을 했습니다. GPS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트레드밀의 거리를 이용해서 보정을 하게 되는데, 트레드밀마다 수치가 다르게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동일한 머신으로만 매일 운동하는 게 아니라면 할 때마다 정확한 수치가 나오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운동 중에 보여주는 정보는 이와 같은데요. 의외로 미 밴드에서 보여주는 정보가 많았습니다. 스와이프를 한번 해야 됐지만요. 운동 결과창으로 가보면 삼성부터 하나씩 보면요. 운동 시간과 속도, 칼로리, 평균 심박수와 케이던스, 걸음수를 보여주고요. 1km 구간별 속도와 심박수, 구간별 운동 시간을 보여줍니다. 상세 정보로 가면은 평균 페이스와 최고 페이스도 알 수 있고요. 미 피트니스도 살펴보면 운동 시간과 칼로리, 그리고 심박수와 페이스, 걸음수를 보여주고요. 케이던스도 아래쪽에 있습니다. 추가로 보폭을 보여주는데요. 킬로미터당 페이스를 보여주는 점이 차이점인 것 같아요. 속도 관련한 정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리해보면 미 밴드는 킬로미터당 페이스를 보여주고 워치 6는 킬로미터당 속도를 보여줍니다. 워치는 상세한 구간별 페이스는 보여주지 않는 차이가 있었고요. 그리고 워치는 심박수 구간을 숫자로 보여주기 때문에 좀 더 좋았어요. 양 기기 간에 보여주는 숫자들은 칼로리를 제외하고는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다음은 로잉 머신입니다. 로잉 머신에서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측정한 거리와 비교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머신에서 측정한 거리는 5040m에 243칼로리, 최대 와트수, 그리고 단기 횟수 742가 표시되고 있는데요. 미밴드에서는 칼로리와 심박수, 스트로크 수, 그리고 평균 SPM이 나옵니다.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SPM을 그래프로 표시를 해주기 때문에 이런 화면을 통해서 SPM과 심박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비교해서 볼 수도 있고요. 반대로 워치에서는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칼로리하고 심박수를 보여주는 게 전부였습니다. 여기서도 심박수를 숫자로 보여주는 거는 좋았는데, 스트로크하는 동작은 감지를 해서 SPM 정도는 계산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런 거는 개선이 좀 되면 좋겠네요. 다음으로 실내 사이클입니다. 실내 사이클에서는 두 기기 모두 심박수와 칼로리만 표시를 해줬는데요. 아무래도 GPS를 사용할 수도 없고 다리 운동에 치우친 운동이다 보니까 손목에 차는 워치에서는 측정할 수 있는 수치가 제한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서도 심박수를 숫자별로 보여주는 삼성 헬스 쪽이 보기에는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일립티컬입니다. 일립티컬의 경우에도 심박수와 칼로리를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미밴드 쪽에서는 걸음수를 측정을 해서 케이던스를 보여줬어요. 워치에서도 당연히 이런 정보는 보여줄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아쉽게도 그런 거 보여주지 않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야외 달리기 비교입니다. 삼성 헬스부터 살펴보면 워치 6에서는 평균 페이스와 심박수, 칼로리, 케이던스, 걸음수와 지도, 그리고 킬로미터당 페이스를 보여주고요. 달리기 상세 분석이라는 페이지가 추가로 나옵니다. 달리기 자세를 분석해서 보여주는데, 설명을 읽어보면 지면 접촉 시간, 좌우 대칭, 채공 시간 등 대체로 걸음을 측정한 후에 이 정보를 분석해서 만드는 정보로 보여주는 화면인데요. 트레드밀에서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공이 안 되는지는 의아합니다.
최대 산소 섭취량도 심폐지구력을 나타내주는 지표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실내에서 측정이 가능한 지표일 것 같은데 왜 실내 달리기 그리고 트레드밀에서는 지원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또 이런 식으로 성취한 배지가 있으면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날 날씨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피트니스의 야외 달리기 화면입니다. 일단 이 두 회사 모두 야외 달리기에 진심인 거는 알겠어요. 아무래도 GPS를 쓰기 때문에 표현할 수 있는 정보가 많으니까 하고 싶은 말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거 위성사진이 너무 오래된 거 아닌가요? 칼로리와 심박수 그리고 킬로미터당 페이스 모두 워치6와 비슷하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추가로 삼성 헬스에는 없었던 보폭이 측정이 되어 있네요. 운동 트래킹 기능을 총평을 해보자면 달리기 상세 분석이 있는 워치 쪽이 상세한 정보를 좀 더 많이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만 실내 운동에서는 오히려 미밴드 쪽이 트래킹하고 표시해주는 정보가 더 많았습니다. 실내 체육관에서 운동을 주로 하시는 분에게는 오히려 미밴드가 더 유용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음으로 수면 트래킹입니다. 양손목에 기기를 착용을 하고 잠들었는데요. 수면 시간은 대체로 비슷하게 측정이 됐습니다. 움직임이 일정 시간 동안 없으면 깊게 잠들었다고 판단을 하고 기기의 흔들림 정도로 이제 렘 수면인지를 판단해서 보여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움직임의 정도 그래프와 비교를 해보니 대략 그런 것을 알 수 있었고요. 하지만 이렇게 상세한 분석이 필요 없는 경우라면 미피트니스도 거의 비슷한 리포트와 수면 인사이트를 정보를 제공을 했습니다. 삼성헬스와 비슷하게 수면 동물 유형도 부여를 해서 일정 추천을 해주는 기능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해줬어요. 동물 종류는 물론 삼성헬스와 조금 다르기는 했습니다. 다음으로 사용하면서 편했던 그리고 불편했던 점들을 이야기를 해보면요. 일단은 무게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동일한 스트랩을 장착한 두 기기의 무게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워치6는 73g이었고요. 미밴드는 36g입니다. 딱 절반이죠. 스트랩을 제외한 무게도 비교를 해봤는데 미밴드가 22g이었고요. 워치는 52g이었습니다. 이 가벼운 무게에서 오는 착용감은 진짜로 안 찬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갤럭시 워치의 경우 위젯 타일을 하나씩 설정을 할 수 있었지만 동일한 타일을 여러 개 배치하는 건 안 됐어요. 저처럼 운동을 3가지 이상을 프리셋으로 정해두고 사용하는 사람한테는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항상 더보기를 들어가서 휠 스크롤을 이용해서 운동을 선택해서 수행할 수 있었거든요. 미밴드는 운동을 여러 종류를 배치할 수는 있었지만 위젯 페이지 개수가 4개로 정해져 있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또 위젯 스크린의 배치도를 이 프리셋들 중에서 골라야 되는 제한도 있었고요. 미밴드 쪽이 타이머를 돌려놓거나 운동을 기록하는 도중에 다른 작업을 할 수가 없어서 달리기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손목 들어올려 화면 켜기를 활성화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운동이 끝날 때까지 터치로만 화면을 깨울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워치는 이 멀티태스킹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전혀 없었어요. 밴드 교체 방식의 경우 미밴드의 압승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이 방식은 갤럭시 핏 3와 워치 울트라에도 적용된 방식인데요. 워치6도 퀵 릴리즈라는 이름이 있었지만 미밴드의 경우에는 퀵커 릴리즈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트레일 루프가 생각나는 스트랩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운동할 때는 실리콘 스트랩을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교체가 정말 이렇게 금방금방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운동을 하기 전에 이거를 교체하기가 정말 이렇게 쉽습니다. 엄청 빠르죠. 반면에 워치는 적용할 수 있는 시계줄이 매우 다양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20mm 표준을 따르니까요. 자세한 후기는 이전에 올렸던 위 영상을 한번 참고를 해주세요. 그나저나 이 방식은 워치 울트라와 P3에 적용되기도 했고 엄청 편한데 워치 8에 적용되기는 어렵겠죠? 네 번째,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충전하는데 걸리는 시간부터 먼저 알아볼게요. 둘 다 완전히 방전된 상태에서 10분마다 충전되는 충전량을 확인을 해봤는데요. 다음과 같았습니다.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안 났는데요. 90%까지 충전되는 데는 워치6가 빨랐고 완충에 걸리는 시간은 1분 차이 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충전량 대비 사용량이겠죠. 30분 정도를 충전을 했을 때 워치는 하루를 쓸 수 있는 충전량을, 미밴드의 경우에는 이틀을 이용할 수 있는 충전량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워치가 이 정도만 충전이 되면 진짜 좋을 텐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하루에 워치는 70% 정도 배터리를 사용을 했고 미밴드 프로의 경우에는 모든 센서와 모든 트래킹 기능을 켜고 나서 하루에 25%의 배터리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를 충전하면 4일 동안 쓸 수 있었어요. 미밴드는 원래부터 긴 배터리 지속 시간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스크린이 커지면서 시간이 점차 줄어들기는 했지만 이렇게 화면 사이즈가 커졌는데도 4일을 간다? 아무래도 갤럭시 워치는 좀 더 배터리 사용량 최적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알고 있던 것처럼 기능은 워치6가 매우 다양하고 세련됐지만 결과값에서 미밴드가 전혀 뒤지지 않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갤럭시 워치 6와 미밴드 8 프로를
실사용 후기로 비교를 좀 해봤는데요. 삼성 S는 아무래도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한 트래킹 정보를 제공하는 이 Mi 밴드는 현재 $47, 약 65,000원에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워치 6는 현재 최저가 17만원, 워치 7은 328,000원을 줘야지 구매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설득력 있는 가격이 될지 의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볍고 화면 크고 깡패 배터리까지 가진 밴드가 비슷한 기능을 제공을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의 갤럭시 업데이트에서는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제스처 기능과 함께 AI를 활용한 배터리 사용량 최적화를 조금 더 이루고 사용 시간을 좀 많이 늘려줄 수만 있다면 웨어러블 시장에서 항상 높은 선택지 순위에 자리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물론 다양한 기능과 긴 배터리 타임은 양립하기 매우 어려운 목표이겠지만요. 그걸 이룰 수 없다면 긴 배터리 타임을 원하는 사용자의 파이는 샤오미에게 계속 뺏길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갤럭시 워치에서도 일주일간은 배터리를 기대해보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의 위대함을 전하는 김고투였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